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지금 멘탈이 완전 어질어질한데, 다들 살아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랑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철강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삼성 코덱스 철강 ETF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 조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이 그동안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알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의 차트인데, 포스코가 1994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초호황기는 바로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금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많이 떨어지고, 최근 들어 다시 이렇게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볼 수 있고, 동국제강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철강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철강 수요의 대부분도 중국이 차지를 합니다. 보시면 중국의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이랑 중국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거의 소멸할 수준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철강사들의 주가는 보통 중국 철강 가격에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 철강 가격들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철강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2007년, 2008년도 때 이때가 우리 철강사들의 초호황기였거든요. 당시 중국 철강 가격은 열형 강판 기준으로 통당 6,000위안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위안화 환율이 187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원화로는 차지할지 나오죠. 물론 지금이랑 그때랑 위안화 가치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09년부터 21년까지 중국 철강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최근에 2016년부터 지금 올해 철강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합쳐봤는데, 일단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중국 철강 가격을 과거부터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잘 몰라서 혹시 알고 있는 분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철강 가격이 2006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그 사이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 밑에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 회사인 포스코의 차트를 갖다 놓은 겁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2007년, 2008년도 때 이렇게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최근의 흐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중국 철강 가격이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중국 철강 가격이 07년, 08년도 때 이때 왜 그렇게 올랐냐 그러면, 2001년도 당시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죠.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를 가입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악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튼 당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각종 원자재들을 막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간 곳이 해운이나 조선, 철강 이쪽이 엄청 잘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08년도 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요가 바닥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이 철강사들을 자국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이 철강을 스스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당연히 포스코의 주가도 엄청나게 거의 한 6년, 7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철강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망하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2017년
이때쯤부터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공급 과잉이었던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 부족 현실이 나타나면서 철강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철강사들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거쳤다라는 거고, 이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스스로도 철강 생산을 과거만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공급 과잉 현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강의 가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철강의 가격은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주가는 앞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날지 아니면 수요가 이보다 더 많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중국의 열연 가격이 거의 한 7년 정도 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죠. 모든 제품의 가격은 수요랑 공급에 있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중국이 철강 생산을 전보다는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중국의 고루 가동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생산 PMI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은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탄소 배출에 있어서의 영향이 크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과거 20년 정도 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나 바이오, 신재생 이쪽으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철을 만들고 이런 좀 기본적인 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첨단 산업으로 많이 움직이려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이랑 반도체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시노백이나 시노팜처럼 바이오 백신을 만드는 등 G2 국가에 맞는 첨단 산업의 국가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사들의 가동률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실제로도 지수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값싼 중국 철강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철강사들한테는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증치세 환급 폐지랑 철강 관세 부과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스스로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철강을 스스로 소비하겠다라는 거죠. 값싼 중국 철강 가격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게 국제적인 철강 가격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과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이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도 후로는 미국 철강 가격이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철강 가격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됐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가격은 공급이랑 수요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는 어떤지를 한번 보면 사실 이 수요는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왼쪽은 중국 철강 PMI 구매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철강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건설이랑 조선, 자동차거든요. 즉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건데, 보시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쪽이 완전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철강의 원재료인 석탄이랑 철강석의 가격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특히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죠. 호주랑 중국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마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물론 원재료 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종 철강 가격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수요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수요가 아직까지는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많이 위태롭긴 하죠. 최근에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봉쇄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펼치고 있는데, 심지어 도요타나 삼성전자와 같은 공장들도 많이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거의 500조를 쏟아붓는다라고 하고, 이런 도로, 철도, 공항, 원자력 발전소, 송전, 파이프라인 이런 쪽에 다 철이 쓰이는 곳이죠. 물론 이거는 지금 쏟아붓는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철강 산업의 초호황기였던 2007년, 2008년도 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5%에 육박했습니다. 요거는 잠깐 코로나 때문에 망했던 게 일시적인 기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아무래도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철강사들한테도 좋거든요. 여튼 이 점에 있어서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올 가을쯤에 당대회가 있죠. 3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핑핑이 형님은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철강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핑핑이 형을 많이 믿으셔야 될 것 같고, 핑핑이 형이 진짜 이를 갈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중국이 진짜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국의 지준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이 일정 기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지준율을 계속해서 낮추는 추세입니다. 지준율을 낮추면 당연히 시장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펼치는 거죠. 이 지준율을 낮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LPR이라 그래서 주택대출금리, 요거도 최근에 낮췄어요. 1년물을 낮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5년물도 낮췄죠. 아무래도 헝다 부동산 사태에 관련돼서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MLF라 그래서 중기자금 대출금리라 그러거든요. 요것도 최근에 낮췄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건데 중국 국유기업이 헝다 자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2위 헝다가 해벨레 하고 있으니까 핑핑이 형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벗고 나선 거죠. 이러다가 자기 3년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요 중국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시황 정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중국은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 이쪽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요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에도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목표치를 17%나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가 되면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요것도 철강사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거는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 그래서 중고차 가격의 추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차량 생산만 충분히 이뤄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요가 늘까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만 있냐? 물론 아니죠. 아무래도 철강의 가격은 중국 경제 상황이랑 많이 연동이 되는데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지준율을 낮추고 MLF를 낮추고 LPR을 낮춰도 요거로 인한 경기 부양보다는 오히려 봉쇄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뭐만 하면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데, 그리고 곧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또 있죠. 어찌 보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무슨 하루에 58명밖에 안 생긴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저는 좀 믿지는 않아요. 진짜 58명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튼 이 점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 철강사들의 주가는 중국 철강 가격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 중국 철강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대강 보시면 사이클이 그려지죠. 철강의 대세 하락기였던 이때는 공급 과잉이었던 시기고 지금은 공급 부족인 시기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의 현재 주가는 결코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금의 시가총액은 조금 싼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포스코의 경우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죠. 그 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입장에서 앞으로 철강 산업을 과거처럼 키울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중국은 철강보다는 이제는 배터리, CATL이나 아니면 바이오, 신재생 이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